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제12회 12번째 맞는 특별대담입니다. 오늘 손님은 양재덕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양재덕 의장님은 평화철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전국 실업극복단체 연대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그리고 5.18 40주년 되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양재덕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예. 당시에 양재덕 의장님은 노동 현장에 계셨죠? 예, 노동운동하러. 공장에 있었습니다. 네네. 말 좀 드시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네.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구로공단의 동영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동일방직 계열 회사에 있었습니다. 네. 그게 78년도에 들어가셨어요? 78년도에 작업을 해서 79년도 초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노조 준비를 하셨겠네요. 노조를 81년까지 작업을 해서 거의 조직을 다 만들어 놓고 81년도 말인가 그때 퇴사했습니다. 의장님은 그 노동 현장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격증도 여러 개 땄죠? 공장을 가기 위해서 보일러, 예. 열관리사 자격증, 그 다음에 의원물 취급 기능사 자격증, 그 다음에 환경관리 기사, 예. 그 다음에 방화관리, 예, 예, 예. 한 서너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로공단에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공무실에 계셨습니까? 예, 공무과 주임을 해서 예, 우리가 예, 한 예. 30여 명 됐는데 네네. 거기에 실무 따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이제 아주 그 극비리에 조직을 해서 예,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이 5.18 광주민중항쟁이 있고 그 이후에 전두환 일당이 학살을 자행했는데 예. 그때 그 소문을 좀 이렇게 들었습니까? 12.6 때, 네. 12.6이 나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소문을 들은 후배들이, 네네네. 뭐, 제가 공장에 들어가서도 극비로 들어가서 잘 모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공장에 오려고 하는, 극히 소수의 후배들은 이제 연결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니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 예. 그러냐 했더니, 예. 뭐 11.6이 나서 몇 병을 죽인다나 뭐 이런 예. 내 잘못한 겁니다 왜 죽이냐고 예.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11.6 이후 5월의 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5.18 이렇게 나온 거죠. 네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그 여론이나 굉장히 살벌할 때였습니다. 네네. 그런 속에서 그냥 뭐 평범하게 공장 생활하고 예. 그냥 모범적인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해서 예. 나한테 뭐 문제가 있을까 하면은 이런 안심된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공장 생활했습니다. 예. 저는 그 당시에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80년 5월 15일 16일 서울역 네. 이른바 서울역 네. 회군이라는 네. 대규모 이제 집회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라고 이제 외치는 집회에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5.18 광주민중항쟁 40년이 됐습니다. 네. 5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역사적 교훈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민족은 어떠한 역경과 어떤 탄압이라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이라고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네. 그 이전의 군사정권의 탄압, 그 엄혹한 탄압 그 군사정권 시스템에서
민주화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예. 이 분수령이 된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랑쟁이 주는 현재의 교훈은 뭡니까? 그 5월 항쟁을 통해서 예.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희생이 되면서 예. 그 5월 항쟁이라고 하는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젊은이들과 시민들의 5.18 국민묘지가 있잖아요. 예. 그때 5.18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참배를 하고, 예. 정말 그 당시에 그 망월동 묘지에 가보면은 그 애절한 그 삶의 모습들을 거기 묘지에 담아 놓은 게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예. 가면은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민주화 투쟁의 그 역사적 교훈, 예. 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모든 양심적인 학생이나 또는 뭐 시민이건 예. 정말 때가 되면은 그리고 예. 결혼을 해도 상당수 젊은이들이 신혼여행을 5.18 망월동 그렇죠. 묘지로 가고 이런 것이 예. 우리 전 국민한테 민주화의 그 산 교육이 되는 교본이 되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80년 5월 이제 항쟁 당시에 네. 이 전두환 일당이 이제 광주 시민을 학살을 할 때 이 네. 미국 대통령이 카터였습니다. 네, 그렇죠. 카터는 이제 인권을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인권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네. 한미 동맹, 이 예속 동맹이잖아요. 네. 우방국에 이런 학살극이 벌어지는데 이 카터는 사실 이제 묵인 방조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수부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재가를 얻어야 되고 네. 그걸 이동하도록 했고 또 최근에 밝혀진 걸로는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습니다. 네. 작전입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미국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것은 미국이 묵인하고 도와주고 한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태도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도 내정 간섭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또 훨씬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미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외 정책을 펴고 이러는 거는 뭐 어디나 공통된 일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카터란 대통령이 인권이라는 주제로 많은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예.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중심을 놓고 예. 인권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서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는 예. 그리고 그 인권은 어디까지나 미국 중심의 인권이고 예. 이 한국과 같은 정석적 지위에 있는 이 말이 동맹이지 사실은 속국과 같은 예. 이런 시스템 속에서의 인권은 예.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정책이 기본으로 되는 예. 그 속에서의 인권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자주적인 인권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식. 너무 아름다운 용어고 숙미, 종미라고 해야 되는 네. 미국을 아예 그냥 미리 눈치를 보고 미리 기는 네. 이런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 자율성이 없습니다. 네.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참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 이조 시대에 우리 모든 이 식자 국민들은 중국을 그렇게 섬기는 예. 이런 전제 아래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을 했고 예. 저쪽은 우리 선진국이면서
황제의 나라, 우리는 거기에 제후의 나라, 예. 이렇게 하면서 항상 종속적인 사대주의를 가졌는데 예. 지금 그러한 큰 패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예. 지금 말씀한 그런 승리 종속 입장을 갖는 정당이나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 임진왜란 때 예.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이 외국인과 싸우고 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온 중국 명나라 군대와 정말 지혜롭게 잘 싸워서 정석적인 권력적인 이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국난을 잘 해결하고 명나라도 잘 돌려보낸 예. 거기서 많은 교훈과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우리 네. 국민이 예. 치밀한 준비 속에서 예. 바닥에서부터 이런 거를 국민의 힘으로 조직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도 이제 미국이 예. 한반도 남쪽에다가는 방위비 폭등을 강요하고 예. 또 미국 생산 무기 있지 않습니까? 예. F-16, 뭐 F-35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혈세를 이제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북쪽에 대해서는 지금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이제 관계 개선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폼페오 같은 경우는 이제 선 비핵화 이미 흘러간 그런 얘기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남북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간섭하고 압박을 넣는데 미국에 대해서 좀 따끔한 우리 한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미국이라고 하는 이 권력 구조가 예, 이 대통령이나 기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당수 의원들의 그 지지 기반과 물적 토대가 예, 군선복합 체제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예.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 남북이 평화가 정착이 되고 통일이 되면은 예. 오히려 군선복합 체제가 무기를 팔아먹는다든지 그 기업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예. 계속 긴장이 유지되고 더 증폭이 돼야만 무기 팔아먹기 좋고 예. 그들의 입지가 강화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북미 관계가 좋게 풀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어도 거기에 걸려서 예.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이 구조적인 시스템인데 예.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예. 북한이건 우리건 예. 미국의 정말 진정한 민주 이런 모든 세력들이 지혜롭게 잘 머리를 짜내서 예.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구체적인 방안은 오히려 당사자들이 예. 더 연구하고 행동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주류가 이제 군산복합체인데 네. 이들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북을 압박해서 한반도 긴장을 유지 고조시켜야만이 무기를 많이 팔아먹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트럼프는 비주류란 말이에요. 네. 부동산 업자 출신입니다. 네. 돈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또. 네. 그래서 방위비 폭등을 강요하는 한편 북한하고도 관계를 좀 풀려고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이 미국 전체의 합의를 못 이끌어내는 거예요. 네. 트럼프의 비주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중국을 견제를 여전히 세계 패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라도 북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약간 떼내고 떼내가지고 북을 중립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오히려 미국한테 이롭다.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해서 장기적으로 자본을 침투시켜서 북쪽 체제를 자본주의 흡수 통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사실 한반도 긴장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싫어하지만 또 되지도 않는 뭐 자본주의 흡수통일 한다 그래가지고 북쪽이 반발해서 또 긴장이 높아지는 것도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화해하고 협력을 해서 6.15 이양처럼 연합 연방제로 이렇게 통일로 나가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의 이제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번에 촛불 항쟁을 통해서 이제 박근혜를 탄핵하고 당선시킨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을 하고 평양 가가지고는 9월 공동선언을 하고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정말 감동적인 연설까지 했거든요. 근데 2년 반 동안 미국 눈치 보느라고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문재인 정부한테 그냥 이렇게 맡겨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총 벌기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고 이래서 정부와 국민이 손을 잡고 했을 때 비로소 미국을 좀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그런 논리와 이론적 이런 무장으로 결합을 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결집해서 요구하고 여론화하고 예. 이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예. 이런 게 현실적인 그렇죠.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정부도 그렇고 서울 경기도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줬지 않습니까? 네. 15만 원씩 주고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4인 가족에 1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그거 받은 국민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매번 주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방위비 폭등하지 않고 주한미군 오히려 필리핀처럼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 돈도 굉장합니다. 그 돈을 통해서 취약계층한테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구호가 필요하지 않나. 방위비 주지 말고 그 돈으로 기본소득 정착시키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 아주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예.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노동조합이라든지 예. 교회라든지 예. 또는 뭐 모임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예. 이런 데서 그런 논리와 이론의 내용을 가지고 예. 토론회라든가 예. 또 세미나라든가 예.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걸 공유를 하고 예. 거기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이런 것이 결집이 돼서 예. 이거를 점차 표출하고 유튜브 같은데 이걸 확산을 시키고 예. 이렇게 해서 전 국민적 열기로 이걸 우리 촛불처럼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예. 이것이 전국적인 국민들의 열망사항으로 예. 이런 열망이 되면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정권이 어려워질 수 있는 예. 그걸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예. 설득력 있게 해가지고 이런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지금 이 생방송을 교보빌딩 17층에서 하고 있는데 이 창문 앞에 보면 광화문 광장이 다 보여요. 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촛불 항쟁할 때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230만 모였습니다. 한 번에. 그 연인원은 1700만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일 필요도 없이 저는 10만만 미 대사관 앞에 모이면은 자극을 줄 수 있고 100만이 모이면은 실제 올바른 한미 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 좋은 방법을 의장님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동안에도 많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만. 자, 그래서 IMF 때 의장님은 또 IMF 경제위기 때 실업 극복 운동을 선도적으로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이게 지금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전반 특히 서민 생계에 굉장히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도 기업도 우리 노동도 각각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제가 알면 뭐 걱정이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은 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한국은 그래도 좀 수습이 돼가는 듯하지만은 예. 미국을 위시해서 서구라파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환자들이 생기고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올스톱시키고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연관된 경제들이 막 무너지는데 예.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안 되고 뭐 연말까지 가도 백신이 나올까 말까 하는 예.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장기화가 되면은 뭐 항공사가 무너지고 또 여행 뭐 등등 해서 많은 것이 이제 위태롭고 무너지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걸 잘 연구해서 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리해서 이 지금까지 이런 코로나가 없는 성장 주도의 이런 시대를 우리 맞다가 이제는 예. 상당히 무너지는 예. 위기의 이런 공황과 같은 이런 정국이 오는데 예. 이걸 빨리 연구를 해서 여기에 그러면 재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여기에 걸맞게 정부와 기업과 노동자들이 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발빠르게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거기를 정부건 기업이건 노동자들이 예. 정말 지혜와 힘을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이거를 정리하고 연구하는가를 고민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런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양보를 해야 된다. 예. 이 친기업으로, 친자본으로 이 정부가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있는 사람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특히 취약계층의 이 고용유지, 생존을 위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또 이제 고용유지를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80% 임금의 80%를 정부가 지원을 해준대요. 이런 정책을 좀 서면서 특히 이제 이런 계기에서 또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는 지금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외자 재벌 중심의 이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을 좀 살리고 불공정 거래를 좀 차단을 하고 특히 이제 이 비정규직 860만에 이르는 이 비정규직들의 생존을 위해서 정부가 오히려 친노동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재원이 필요해요. 네. 이제 부자세라든지 부정축제, 특히 불로소득 환수, 뭐 특별법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재원을 확보해서 취약계층한테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이런 좀 파격적인 사회 대개혁을 하라는 게 이 광화문 촛불 시민들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요번에 이제 184석이나 돼요. 네. 어마어마한 거대 여당이 됐는데 그런 만큼 그 힘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회 대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맞아서.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예. 의장님, 아까 의장님도 노동운동 하시면서 여러 차례 구속이 되고, 예. 하셨는데, 지금 군사 파쇼 정권이 청산된 지는, 종식된 지는 3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 들어선 게 93년 2월 달이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전두환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보듯이 시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전 사회적으로는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는 진전이 됐어요. 예. 직선제가 정착이 되고 했는데 실질적인 민주화, 내용적인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습니다. 90대 10의 불균등한 그런 사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 자주, 그리고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이제 사실 민주화의 성숙된 민주화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문제는 우리
우리 지금 모든 국민들이 예. 그리고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이나 모든 이 양심적인 이런 단체 세력들이 정말 자기 자리에서 하나하나 민주화에 대한 그 확신과 이 제도적으로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예. 기초적으로부터 바닥에서부터 해가지고 그것이 끝내는 이 권력 정치에서 완성이 될 수 있게. 예. 그래서 지금 183석이 이 민주당이 얻었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코로나 이 사태를 잘 처리한 문재인 이 정권에 대한 그 지지의 보상이지. 예. 정말 민주화에 대한 정말 이 민주당이 잘해서 그렇게 표를 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실제 표 내용으로 봐도 예. 보수 세력과 민주 세력의 국민들의 분포상에는 예. 큰 차이가 큰 변화가 없죠. 없습니다. 예, 예. 그대로 지금 있는데 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은 예. 경제가 어차피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은 그냥 물거품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성숙된 민주사회가 정착이 되려면 예. 이 보수화되어 있는 이 국민들의 이 성향, 예. 이 맹목적인 이 보수의 안주하에 있는 이 성격이나 이 인식 수준 예.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성숙된 민주화 의식으로 일반화된 상식이 들 때에 예. 이제 그런 민주화가 믿을 수 있고 예. 비민주적인 이런 행동과 정치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지지를 못 받고 몰락하는 예. 이런 성숙된 게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시민운동, 예. 모든 이런 그 노동조합 운동이라든지 모든 양심적인 종교라든지 모든 것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예. 어떻게 준비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가. 예. 끝없이 이 문제는 역사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예. 우리가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네. 남북 철도가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초라하게 착공식만 했고 네. 북쪽 구간에 이제 현대화도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북쪽은 현대화를 굉장히 절실히 요구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도 깔아주겠다 그러는 거를 남북 합작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연기를 하는 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중국 백두산 항일 유적지 탐방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우리 의장님은 고려대 사학과 출신인데 학생운동을 하고 또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지금은 이제 또 항일 유적지 역사 해설을 하고 계신 분인데 서울역에서 열차 타고 백두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백두산, 중국, 조선 이쪽 저쪽에 항일 유적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남북철도를 잇고 예. 또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도 열고 남북이 손을 잡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 방해 세력 미국이라든지 이런 방해 세력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건데 예. 그 문제는 저는 역사적으로 정말 강하게 이걸 못하게 하니까 예.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예.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예. 이건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인데 예. 저는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임진왜란을 많이 예.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이 선조 임금이 의주까지 이제 피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명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다음에 한양을 이제 들어오는데 이
명나라 장수 중에 진린이라고 하는 예.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한양을 들어오는데 예. 이제 영접사가 나가서 영접을 하는데 예. 조금 비유에 안 맞았던지 아니면은 이 군기를 잡느라고 예. 진린이 예. 그 영접사를 그 밧줄로 목을 매가지고 예. 예. 강아지 끌고 가듯이 예. 이 밧줄로 묶어서 예. 목을 끈으로 묶고서 이제 한양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 보는 순간 왕에서부터 대신들이 예. 깜짝 놀란 거지. 예. 저 꼴통 같은 놈이 와가지고 예. 이게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 완전히 그냥 강아지. 개무시하는 거지 이게. 예. 그 이제 제일 걱정이 예. 유성룡이라는 분이 제일 걱정이 예. 이제 해군 제독이니까 이순신하고 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순신을 저렇게 취급을 하면 전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게 예. 제 걱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유성룡이 편지를 급히 보내서 이러이러한 진린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예. 고약한 이런 꼴통이니까 예. 준비를 하라. 예. 이럴 때 이순신은 아주 이 만반의 준비를 마음을 먹고 예. 올 때 아주 깍듯이 예우를 하면서 예. 이렇게 해도 예. 그 진린이라는 사람은 그 기질이 예. 쉽게 변하지 않고 이제 기조가 같는데 예. 어느 조그만 전투에서 배 몇십 척을 깨고 이순신이 이제 왜군들을 수급을 한 열댓 명을 이제 잘라서 성과를 낸 일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그거를 진린이 없는 이순신 혼자서 그런 성과를 낼 때에 예. 진린이 이제 자기의 허락도 없이 전쟁을 했다고 굉장히 난폭하게 이제 막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이럴 때에 예. 이순신이 그 전쟁 승리의 공을 진린한테 돌렸어요. 넘겼구만요. 네. 전과를. 네. 그러니까 이제 진린이가 이제 조금 마음이 풀어지면서 예. 이순신과 대화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정말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보다도 몇 수 위란 말이에요. 예. 생각하는 거나 전략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예. 그래서 이제 내심적으로 존경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도 마지막 전쟁 때 이제 왜 소사행장이 이제 예. 일본으로 돌아갈 때 예. 무사히 돌려보내려고 뇌물도 받고 해서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랬죠. 순서를 이순신은 예상했어요.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딱 예. 버티고 예. 그 철통 같은 이순신의 그 자주성 예. 한 놈도 돌려 살아서 보내면 안 된다. 예. 이 철칙에 진린이 동의하고 무너집니다. 예. 감동을 했구만요. 그러한 확신과 철칙, 예. 자주성에 대한 예. 남북이 같이 결합해야 된다고 하는 이 태산과 같은 예. 이 변함없는 끄떡도 안 하는 이 정치인들의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확신을 가지고 미국과 대화하면서 어떠한 그 전술적으로 예. 어떤 방법을 써서 설득도 시키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주성을 지켜서 남북이 철도를 잇는 예. 또는 뭐 개성공단을 잇는 예. 또 때로는 뭐 일을 저질리기도 하고 예. 그 수습하면 되잖아요. 예. 이런 배짱과 이런 철칙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까지 정치인들을 보면 이게 약한 것 같아요. 예. 이 철칙과 이런 뚝심이 약하다 보니까 예. 이런 확신이 거기에는 이순신은 목숨을 이미 항상 걸어놓거든요. 예. 나는 목숨을 걸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걸 외놈들을 다 못 들어가고 여기서 섬멸한다면은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다. 예. 항상 목숨을 내 걸고 전쟁을 하는데 예. 우리 현대 정치인들은 그게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순신으로부터 배우는 이런 정신으로 이런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을 예. 해결하는 지혜를 이순신으로부터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렇죠. 이낙연, 네. 그 다음에 경기지사 네. 이재명, 그 다음에 그걸 비롯한 여야의 뜻있는 정치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렇죠. 한반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건지기 위해서 해야 되겠구만요. 내가
문정권 들어오기 전 그때였나요? 그때 예. 제가 몇몇 중요 정치인들하고 좀 얘기를 예. 간담회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예. 개성공단을 어떻게 풀 거냐, 예. 그다음에 금강산 광장을 어떻게 풀 거냐, 예. 이렇게 첫 질문을 했는데 예. 첫 대답이 예. 그걸 어떻게 쉽게 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없어요. 예, 예, 예. 이거는 어려운 사안이고 미국이 반대하니까 우리의 약한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미리. 이게 예. 미리 예. 이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아니 그럼 돈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이미 지뢰 판단을 하고 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걸 해결해 줍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우선 이 정치인들의 자세부터가 예. 문제가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과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안 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이 정치 지도자들 지금 양재덕 의장님 얘기하신 거를 꼭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확고한 의지와 철학 그리고 목을 내놓고 우리 민족과 민중 결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강한 미국이 그리고 철통 갖고 치밀한 이 한미 예속 구조에서 어떻게 그걸 깨고 자주이고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의장님 우리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십시오.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 시급한 거는 남북 철도 있는 거나 개성공단 정도를 푸는 거는 예. 또 금강산 관광 이거는 예.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도 뭐 왔다 갔다 해서 사업을 했던 건데 예. 이걸 어느 정권이 와가지고 이걸 하루아침에 이걸 문을 닫아버렸는데 예. 완전히 이게 퇴보시킨 거거든요. 예. 그럼 옛날보다도 더 진전을 못하더라도 예. 최소한도 요 개성공단 푸는 거나 또 금강산 관광 가는 거나 예. 또 이 남북 철도 철도 있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할 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열망하고 예. 거기에 동조하고 예. 같이 그렇게 되도록 같이 나서는 것이 예. 현대 우리 국민으로서 필요한 국민의 양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같이 고맙습니다. 동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평화번영 통일을 위한 국민의 마음이 한데 모아질 때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용기를 못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 때 이 강대국 주변 강대국을 좀 다스리면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12회 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마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